네, 오늘의 주치입니다. 대구 파티마병원 감염내과 김혜인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감염내과 김혜인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감염병에 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게 되는데 감염병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몸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과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획득 면역이 있습니다. 눈물이 먼지를 밖으로 배출하거나 피부 장벽이 균을 막아주는 것이 선천 면역이며 홍역을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걸리지 않거나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획득 면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타고나는 게 네. 선천 면역이고 외부 침입에 대응해서 그리고 학습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획득 면역이다. 뭔가 게임 이름 같기도 네. 한데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역이라는 게 이제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막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일에 이제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어떤 변화를 분명히 나타낼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나요? 네, 우선 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를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이것들을 파악하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다음에 이 균들이 다시 침입하게 되면 획득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학습이 되어서 지난번 침입을 기억하고 있다가 더 쉽고 빠르게 균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독감 엄청 유행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듣는 얘기가 면역력 키워야 된다. 네, 최근에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외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내부의 어떤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변에 감염병을 유발하는 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장님 그 외부 요인들 어떤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균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무수히 많은 균들이 있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예측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미지의 균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잘 만들어진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균들의 침입에도 대부분 그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드기나 모기를 통해서도 균을 얻어서 질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먹이사슬과 같이 인간과 자연, 동물,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늘 우리는 이러한 균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끼고 사는 네. 이 휴대폰만 해도요. 여기에 세균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득실득실한지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는 세균, 바이러스와 함께 네. 더불어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정말 궁금한 게 이 네. 감염 요인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통로가 정말 원천 차단하고 싶지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우리 몸을 감염시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나 독감, 메르스는 우리가 비말 감염을 통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비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침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말 감염은 2m 이내에서 이러한 침방울을 통해서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를 할 때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에 상당히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요즘도 거리에 나가보면 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참 네.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마스크를 단순히 쓴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면서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침방울이 튀더라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잘 쓰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마스크의 안과 밖을 구분을 한 다음에 마스크를 잘 펴야 됩니다. 그리고 코와 입을 모두 잘 가린 상태에서 착용한 다음에 코 부분을 잘 맞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외부하고 공기가 잘 차단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몸에 꼭 맞게 쓰셔야 됩니다. 네. 사용한 마스크는 또한 균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네. 보이는 오염이 없더라도 재사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요. 네. KF94 마스크 네네. 재질 좋고 두껍고 그렇잖아요. 네. 하루 쓰고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저는 오. 그 집에 와서 현관문에 걸어두고 한 맞아요. 며칠씩 쓰고 또 그랬습니다. 귀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과장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다른 거는 이렇게 퐁퐁 쓰더라도 예. 마스크는 이렇게 좀 아까워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참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말을 통하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공기로도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기를 통한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수두, 홍역, 결핵이 있으며 비말 감염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해서 2m 이상 떨어지더라도 같은 공간에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무섭게 또 느껴지는데요. 그렇네요. 그 결핵의 경우에는 그 조금 전형적인 후진국형 감염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또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사실 홍역이나 수두 같은 질환은 저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듣던 그런 질환이었는데 네. 네. 최근에 이제 예전에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새 학기에 아이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공기 감염인 결핵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다면은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홍역이나 수두도 최근에는 없지만 수년에 한 번씩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소규모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유행이 반복되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홍역에 의한 발진을 보여주는 것인데 홍역의 발진은 아주 특징적이어서 발진이 머리와 얼굴에서 시작되고 몸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수두 발진입니다. 홍역과 달리 물집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역과 수두와 같은 질병은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데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몸살이나 열, 그리고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사진에서처럼 발진을 눈여겨보시고 의심 증세가 있으면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역, 수두, 결핵 이런 공기로 감염되는 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뭐 한 공간에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늘 혼자 있을 수는 없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기 감염을 예방하려면 좀 더 특수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가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는 KF94 또는 N95라고 표시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자주 공기 환기를 시키면 아무리 강한 공기 감염균이 있더라도 걸릴 확률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시중에 나오는 마스크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며 KF 또 뒤에 수치가 높을수록 더 작고 미세한 균을 잘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수치가 높을수록 답답해서 숨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높은 수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KF94 마이크를 많이 썼는데 저도 써보니까 그때 이게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요즘도 가끔 쓰면은 이게 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하지만 그런 마스크를 써야 감염을 확실히 막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특히나 홍역이나 수두 같은 질환이 유행할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해야겠지만 가능한 KF94 같은 수치 높은 마스크 좀 착용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스크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음. 그런데 이런 호흡기가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주 드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혈액에 의한 감염도 종종 있습니다. 간염, 매독, HIV와 같은 아주 생소한 질환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오. 제가 이걸 왜 여쭤봤었냐면 네. 네. 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예전에 네일샵에서 네네. 이렇게 그 도구를 돌려서 이렇게 같이 쓰다가 이 간염에 걸렸다는 이제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피가 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성분들 면도기 같은 것도 네. 같이 사용하면은 이게 감염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혈액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혈액에 의한 감염은 감염자의 피가 내 몸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주된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려면 피가 날 수 있는 또는 피가 묻을 수 있는 물품, 대표적으로 면도기와 주사기 같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씻어서 재사용한다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그 외에도 피가 나는 상처를 장갑이나 적절한 보호 없이 직접 만지는 행위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만지는 손에 상처가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네. 미세한 상처까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감염병의 여러 통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그런 질환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 접촉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악수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든지 음식을 손으로 나누어 먹는 행동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무심결에 흔히 하는 행동하고 관련해서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언제든 감염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A형 간염이라든지 대상포진, 결막염, 대장균에 의한 장염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한 5번은 넘게 누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걱정입니다. 악수를 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한 행동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 감염의 위험은 어디에나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렇게 눌렀거든요. 조심한다고. 이렇게 하고 눈을 비볐더라고요. 아이고. 참 조심해야겠다.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렇죠. 과장님, 다양한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 이런 게 있다면 오늘 알려주시죠. 네. 네,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수한 균과 다양한 환경,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언제든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모든 균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감염이 되더라도 인간은 아주 좋은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균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손 씻기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의 방법입니다. 네. 심지어 감염병 환자를 접촉을 했더라도 손을 잘 씻고 마스크 등 보호를 했다면 감염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 씨도 아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콕 눌렀으면은 예. 여기를 씻어야 됩니다. 안 씻었어요, 제가. 이따 씻어야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그 제대로 씻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 손 씻는 방법이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좀 오.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물과 비누 혹은 알코올 젤을 이용해서 30초간 손 씻기를 하면 됩니다. 네. 병원에서는 우리 이것을 손 위생이라고도 합니다. 올바른 손 위생의 방법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순서와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까지 꼼꼼히 30초간 씻으셔야 합니다. 손을 씻을 때 잘 안 씻는 부위는 특히 손가락 사이, 손끝, 엄지손가락 등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 부위로 표시된 곳이며 이런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바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의료진의 손 위생 캠페인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잘 씻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균이 아주 많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손을 반대로 잘 씻었을 경우에는 세균이 거의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림은 어떤 요리사가 본인은 증상이 없어서 감염될 줄 모르고 생활을 하시다가 손을 잘 씻지 않고 요리를 해서 장티푸스균을 옮기게 되었다는 감염의 예방이나 확인,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네. 네. 30초 동안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손 씻어보시면 아시죠? 30초가 은근히 깁니다. 맞아요. 저 아까 전에 손 씻었을 때 몇 초 걸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오래 씻어도 한 15초 걸렸던 것 15초. 같은데 좀 잘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네. 정말 급하면 물칠만 대충 하고 후두둑 하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누칠을 잘해서 네. 손가락 사이, 손끝, 엄지손가락 어.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손을 잘 씻는 거나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그런 점들도 있지만은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행히 많이 있습니다. 네. 폐렴, 그리고 일본뇌염, 파상풍, 대상포진, 독감이 성인에서 대표적으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오. 네. 특히나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가 심해지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합병증 정도로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할 만큼 폐렴은 매우 흔하고 위험하며 네. 단순 감기의 합병증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암과 같은 면역 저하 또는 건강하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 뇌염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요. 일본 뇌염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사실 오.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네네. 과장님, 이것도 예방 접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동물? 상어, 사자. 해파리. 네, 상어도 맞고 뭐 뱀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모기라는 것이 어머. 가장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이라는 통계가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요. 예.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모든 모기가 뇌염을 일으키진 않고 특정 모기가 뇌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모기가 활동하게 되고 이 모기에 물리게 되면 뇌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이른 일본 뇌염 환자 발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은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 시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그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일본 뇌염 위험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올 때 일본 뇌염 접종을 꼭 권유하는 정도입니다. 오. 하지만 간단한 예방접종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리고
다음으로는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파상풍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아주 높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이러한 일본 내염과 같은 또는 파상풍과 같은 접종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여름에 심지어 O형이다 보니까 모기 엄청 잘 물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테스코 이런 별명을 받을 정도로 기피제 엄청 뿌리고 다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또 제 주위에 보면 대상포진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네. 이게 대상포진이 아프기도 한데다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은 후유증이 또 남을 수가 있어서 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태욱 씨 주변에는 그 50대 친구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친구폭이 넓다. 네, 제가 네. 모두 함께 대상- 친구입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태욱 씨보다는 제 주변에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저희 나이 때는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2번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굉장히 흔합니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상포진의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중증은 아니지만 때때로 수술을 받는 것이나 암에 의한 만성 통증보다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접종을 적극 권장드리며 50세 이전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가져야 될지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처해 있고 감염을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지내야 하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 내 가족, 친구가 모두 같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쉽고 지혜로운 방법은 손 씻기와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의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파치마병원 감염내과 김혜인 과장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